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우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그 친생자 관계,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자기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친자인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자기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는데, 자기의 친자가 아닌 자가 친자처럼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는 유언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친자에게 유증한다 하더라도 그 친자 아닌 자가 단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유전자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비록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기되어 있지만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봤다 하더라도 잠깐 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이 해외에 갔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말소돼서 이 사람을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전자 검사는 기술이 발달된 것이 한 30년 정도 이 정도 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 민법에 규정된 것은 1958년입니다. 그러면 1958년, 1960년, 1970년대는 유전자 검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 이후에는 민법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없이도, 이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를 통해서 말소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서의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외항선을 탔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1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아이는 배우자의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의 결혼입니다. 정황상, 객관적인 사정상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통해서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황입니다. 최근에 상담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이 본부인과는 이혼을 했고 그 밖에서 만난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만난 여자와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본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문제는 현재 그 자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본처와 그 자녀, 혼외자는 동거하진 않았습니다. 동거하지 않다 보니 주민등록이 다릅니다. 그럼 누가 왔냐?
이 자녀는 생모하고 같이 거주했겠죠. 그래서 본처 부인과 이 자녀의 주민으로 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주소가 어릴 때부터 틀립니다. 예. 이 본처에 뭐 회갑이나 칠순, 당연히 이 자녀는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자, 이런 정황, 그리고 주변의 친인척, 친인척의 진술, 이런 거를 통해서 정황 증거로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간혹 가다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이 관계를 끊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실제로 연락이 되면 법원에서 이 자녀에 대해서, 혼외자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명령이 갑니다. 만약에 이 혼외자가 본처와 사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면 친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겠지만, 응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2번 정도 유전자 검사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외자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법원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에서 말씀드리면 본처가 사망하고 이후에 유리분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는 이 혼외자가 입양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양. 내가 비록 친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이 본처가 자신을 입양의 의사로 출생 신고를 했고 말소하지 않았고 수십 년간 이 관계를 유지해왔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본 반환 청구 소송이나 상제 분할을 할 때 이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입양의 기록을 이거를 깨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본처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생전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 관계를 단절하는 게 남은 자녀들에게 나중에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제도는 1958년도에 규정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유전자 검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유전자 검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유전자 검사 없이도 정황 증거로 정황을 통해서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 이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검사 없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한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지 마시고 직접 전화를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